안녕하세요.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공부 효과가 가장 떨어진 것과 반대로 공부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에 대한 논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은 첫 번째는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고, 두 번째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옛날 방식, 종이에다가 연필과 볼펜으로 직접 내가 공부하는 거를 직접 손을 사용해서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걸 도표로 그리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한번 공부해봐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검증을 합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학습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 당연히 어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흡사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옛날 방식처럼 종이에다가 볼펜이나 연필을 쥐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필기하고 기록하고 도표를 그려가면서 내가 이해하는 것들을 새롭게, 차라리 어떤 그냥 내가 학습 공책을 따로 만들듯이 기록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았습니다. 이 논문 제목은 The Effects of Handwriting Experience on Literacy Learning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때, 학습을 할 때 직접 손으로 직접 쓰는 경험이 얼마나 학습에 효과가 있는지, 이게 제목이고요. 이게 이제 Psychological Science라고 유명한 그 심리과학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머리띠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하면 머리띠가 이렇게 두정옆, 그다음에 전두엽 요 사이에 이렇게 머리띠를 하죠. 이 머리띠 앞뒤로 봤을 때 두 개의 머리띠를 딱 했다고 봤을 때 이 뒤에 있는 거를 감각신경이라 합니다. 소마토센소리 콜텍스라 그래서 온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을 여기 머리 끝에서 탁 받고, 그리고 이게 어떤 지금 감각인지를 파악을 뇌 전반적으로 이걸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어떤 다시 동작을 하게 하고 다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그 바로 앞에 있는 머리띠 모양에 있는 겁니다. 그게 모토코텍스라고 운동신경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신체 부위의 어떤 감각과 신체 부위의 어떤 행동을 하게 하냐를, 그거를 한꺼번에 사람 모양으로 딱 만들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손이 엄청난 크기로 감각을 받습니다. 우리 뇌는 다른 영역보다 가장 감각이 큰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손, 두 번째는 혀입니다. 혀. 지금 제가 사진 올려드렸는데 여기 손과 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스마트폰 계속 반복해서 본다라는 게 효과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컴퓨터 스크린으로 계속 돌려보고 멈추고, 이게 효과가 거의 없어요. 실제 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냐? 내가 말을 하면서 다시 리프레이징이라고, 선생님이 말한 걸 듣고 내가 말을 해보면서, 아니면 내가 직접 손으로 도표도 그려가면서 이해되는 것, 이해되지 않는 걸 구분해서 기록하면서 계속 쓰면서, 실제로 내가 손을 사용하는 것과 손을 사용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책을 읽더라도 내가 책을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손을 써보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쓰죠. 자기주도 학습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뭐냐?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칠판에다가, 아니면 화이트보드에다가 직접, 저기 뒤에 이제 화이트보드 보이죠? 화이트보드에다가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쓰면서 가르쳐주는 행위를 할 때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라도 학생들이 어떤 걸 해야 가장 효과가 높냐? 내 앞에 내 친구나 내 후배나 이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들을 가상으로 두고 직접 내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적어가고 기록하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그냥 반복한다고 이게 머릿속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 기억도 단순하게 짧게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시각 기억은, 요거는 감각 기억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는 감각이 많죠.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감각
기억은요, 아주 짧은 시간의 기억이고요. 이게 조금 길어져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하루 그날 동안 했던 기억들은 작업 기억이라는 워킹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 기억이든 즉 감각 기억과 워킹 메모리는 그건 하루치니까 이걸 단기 기억을 합니다. 이 단기 기억이 아주 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기 기억은 또 크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요거를 명시적 기억이라 그러고, 설명은 못 하는데 시험 보면 막 기억이 떠올라요. 뭐 어떤 키워드를 보면 막 떠올라. 그런데 나는 설명하려면 잘 못하겠어. 이런 거를 암묵적 기억이라 합니다. 분명히 기억은 하고 있지만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하는데 단어만 탁탁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의미 기억이라 하고,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스토리가 자꾸 기억나. 요러요러한 내용 같아요라는 컨텐츠, 장소나 시간이나 거기서 뭐 했는지 상황을 설명하는데 키워드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상황은 기억나. 그런 것들은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해서 요거는 그 사파 기억이죠. 번역을 하면 사파 기억.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 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억이고,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아는 게 있어요. 그런 암묵적 기억 중에는 몸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단어를 내가 시험 보다가 쓰다 보면 기억이 나. 이런 것들은 몸이 기억하는 거를 절차 기억이라 하고, 우리 자전거 같은 거 맨날 타던 친구들이 한 1, 2년 안 탔다가 다시 타도 자전거 탈 수 있죠? 그거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기억이라 그래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내용을 때 쾌감을 느끼는 거.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뭔가 한번 문제, 숙제 같은 거 한번 할 때 안 풀리는 거를 내 힘으로 답안지를 안 보고 끝까지 풀어나가면서 기록하고 풀어나가면서 내가 그걸 뚫고 해내는 그 감정을 한번 느끼는 거. 이 감정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영어 해석을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 답안지를 안 보고 사전 찾아가면서 만들어 보면서 이게 글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 그 오랜 시간을 한번 겪어보는 거. 영어로 된 어떤 그림책이나 이런 것도 끝까지 한번 독파해보는 거. 수학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고민해보는 거.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를 달달달달 한번 읽으면서 내가 그 국어 교과서 해석을 주는 그런 해석지를 보지 않고 내가 그 내용들을 온전하게 이해해보는 거. 이것들이 결국 감정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을 잘 하려면 손을 쓰고 입, 혀를 움직이면서, 즉 볼펜을 주고 연습하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쓰는 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저희 제자분들한테도 매일 공부하는 거 저한테 했다고 하지 마라. 그냥 공부한 내용을 매일매일 그 연습장에다 써가지고 찍어서 올려라. 카톡방에 매일 올리게 합니다. 그게 학습이거든요. 매일 하다 보면, 매일 글을 쓰다 보면 결국엔 머리에는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봤다고 된다고요? 절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냐? 바로 실제로 손과 입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냥 눈으로만, 감각적 시각이라는 감각만 사용하려고 하는 게 가장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생리학적, 심리학적, 뇌과학적 이유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